긴급 속보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긋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115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지만 신청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류 통과했다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들어오세요. 네, 여보세요? 면접 보신 분이시죠?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왜냐고요? 다음에 또 지원해 주세요. 10명 중 4명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서류 다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모 어르신이셨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지원하셨습니다. 월 76만 원 받는 일자리였죠. 서류는 무난하게 통과하셨어요. 기초연금 수급다셨고 건강도 좋으셨거든요.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 일자리에 지원하셨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용돈도 좀 벌어야 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센터에서 전화가 왔대요.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보시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뭘 잘못한 겁니까?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분들, 친구분들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용돈, 단 한마디 실수로 날리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면접장에서 뭘 말해야 합격하고 뭘 말하면 탈락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보너스까지 챙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최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경력도 화려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신 분입니다. 공익활동형 환경미화 일자리에 지원하셨어요. 면접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왕년에 부장이었거든요. 사람 관리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팀원들 제대로 관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광탈이었습니다. 나중에 센터 담당자가 조용히 알려줬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 있고 경력 좋아도 탈락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도 즉시 감점입니다. 나는 늙어서 앱 같은 거 못 써요. 탈락. 우리 아들이 신청해줘서 일단 와봤어요. 탈락. 면접관이 찾는 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안 치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1년 동안 묵묵히 나올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면접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두세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지인분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면접에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류만 잘 내면 거의 다 붙었습니다. 면접도 형식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에 115만 개 일자리가 공급된다고 했죠. 그런데 신청자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월 76만 원을 받는 사회 서비스형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서류 점수가 비슷비슷해지니까 뭘로 뽑겠습니까? 면접에서 가립니다. 담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담당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민원입니다. 어르신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말다툼하거나 동료들과 싸우거나 갑자기 다쳐서 산대 처리해야 하는 상황. 이게 담당자들한테는 악몽입니다. 실제로 센터 담당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공원 청소하시다가 젊은 사람이 담배꽁초거린 걸 보고 따지셨대요. 그게 말싸움이 됐고 결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센터장이 사과하러 가고 해당 어르신은 중도에 그만두셔야 했고 담당자는 심할서를 썼답니다.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뭘 봅니까?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고치지 않을까?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올까? 동료들과 잘 어울릴까? 지시사항을 순순히 따를까? 이 4가지를 봅니다. 선생님, 그럼 능력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왕년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면접에서 태도가 잘못되면 탈락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성실하고 융화력 있어 보이면 합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년 연속 참여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을에 붙여주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2026년에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부 지침상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규 참여자한테 가점을 줍니다. 5점에서 10점 정도 가점이 붙어요. 이게 사실상 신규 할당제입니다. 경력자가 오히려 역차별받는 구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만약 작년에 같은 센터, 같은 사업에서 일하셨다면 올해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교차 지원을 고려해 보세요. 동일 기관 연속 지원보다 점수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자리에 지원하실 건가요? 월급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 2배가 넘게 차이 나죠. 그럼 무조건 사회서비스형 해야겠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월급만 보고 지원했다가 몸이 버티질 못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71세 박 여사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거리 환경미화에 지원하셨습니다. 야외에서 걸어 다니면서 청소하는 일이었죠. 1년 동안 월 30만 원씩 약 330만 원을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160만 원이 정형외과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실제 소득은 170만 원밖에 안 된 겁니다. 월급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딱 2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하루에 3시간 이상 서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쪼그려 앉기, 이게 가능하십니까? 질문 2, 모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괜찮으십니까? 민원인 응대, 어린이 돌봄, 어르신 말벗. 낯선 사람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십니까? 자, 이 2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의 일자리가 결정됩니다. 둘 다 자신 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형 가셔도 됩니다. 월 76만 원, 연간 760만 원.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어린이집 보조, 노인 돌봄, 은행 안내,
이런 일들입니다. 주 15시간에서 25시간, 일주일에 여러 날 나가시는 겁니다. 체력은 되는데 사람 상대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시장형 사업단이 맞습니다. 식당 보조, 세차장, 택파장, 하차 이런 일들이에요. 사람 응대보다는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한데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력이 많이 딸린다. 그러면 공익활동형이 답입니다. 월 32만 원으로 적어 보이지만 주 3일 하루 3시간이에요. 경로당 청소, 공원 환경미화, 거리 지킴이 이런 일들입니다. 업무가 단순하고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몸이 약하시거나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연장형으로 참여하시면 최대 48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 알선형입니다. 이건 기업에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주유소, 마트, 요양시설 이런 곳이에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최저임금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1세 박 여사님 기억나시죠? 병원비로 번 돈 절반 날리셨던 분. 이분이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전략을 바꾸셨어요. 따뜻하고 앉아서 일하는 보육시설 도우미로 지원하셨습니다. 실내 일자리라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병원비 지출 0원으로 실질 소득을 2배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월급표만 보지 마세요. 내 몸 상태를 먼저 보세요. 그게 진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면접장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들. 이것만 피하셔도 합격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심심해서 나왔어요. 이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뭐라도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면접 관기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 이분은 일을 소일거리로 생각하시는구나. 심심풀이로 오신 거니까 힘들면 금방 그만두시겠네. 진정성이 0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72세 이재순 어르신이 심심해서 나왔어요 라고 했다가 즉시 탈락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솔직하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사회에 기여하며 건강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에서 진행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사업명까지 말씀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돈은 얼마나 주나요? 이 말도 금물입니다. 면접 시작하자마자 급여부터 부르시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돈만 보고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돈이 적으면 그만두지 않을까 의심받습니다. 업무 태도가 의심받는 겁니다. 실제로 첫 인사에서 이 말을 하신 분들이 면접에서 크게 감점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급여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활동의 의미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더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 이야기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더 위험합니다. 막년에 저는 부장이었는데요. 이 말 하시는 순간 탈락 확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 권위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젊은 팀장이 업무 지시할 때 내가 자네만 할 때는 이러면서 훈수 두실 것 같거든요. 담당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고스펙자입니다. 실제로 전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던 68세 분이 계셨어요. 면접에서
내 때는 신명의 인부를 거느렸는데 하셨다가 현장 적응 능력 문제로 탈락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과거에 리더십이 필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 경력은 능력 증명할 때만 쓰시고 태도는 백지 상태의 신입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주 하원 때문에 가끔 일찍 가야 해요. 이 말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노인 일자리라도 엄연한 근로계약입니다. 가정사를 이유로 근무 시간을 흥정하시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볼발결근, 조퇴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매주 수요일은 손주를 봐야 해서 라는 말로 탈락하신 6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며느리가 급할 때 도와줘야 해서 라고 하신 분도 탈락하셨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분은 가족일이 더 중요하시구나. 업무 중에 갑자기 빠지실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간만큼은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은 미리 공지하고 대체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나는 늙어서 앱 같은 거 못 써요. 이 말 하시면 바로 탈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6년부터는 출퇴근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합니다. QR코드 체크인도 하고 전자출석부도 씁니다. 앱 못 쓰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면접관 앞에서 나는 기계치다, 폴더폰이라 못한다, 일만 잘하면 됐지 기계가 무슨 소용이냐 이러시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관리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담당자가 매번 대신 출근 처리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손주한테 배워서 카카오톡 사진은 잘 보냅니다. 앱 설치는 배우면 금방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꼭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 말이 왜 문제일까요? 겸손해 보이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면접 관계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 이분은 관심 분야가 불분명하시구나.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오신 거네. 스스로 판단 못하고 하나하나 물어볼 귀찮은 사람이시네.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감점 요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저는 특히 노인 돌봄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7년간 모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옆 동네 친구는 밥도 준다던데요? 이 말 하시면 면접관이 질색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서 조건을 따지는 태도로 보이거든요. 내 친구 김 씨는 작년에 이렇게 안 했다. 옆 복지관은 30분 일찍 끝내준다더라.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융어 저해 요소 1순위로 분류됩니다. 정부 지침은 매년 기관마다 미세하게 다릅니다. 지인에게 들은 작년 기준 정보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이곳의 규칙을 새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백지 상태의 마음가짐을 어필하세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땡이 치는 꼴은 절대 못 봐요. 이 말도 위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의 성실함을 강조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면접 관계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 이분은 동료 지적하시면서 싸우실 수 있겠구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팀워크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남을 지적하기보다 둥글게 융화될 수 있음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면접관이 동료가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서로 돕는 게 우선이니 제가 조금 더 움직여서 채우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좀 느릴 수도 있죠? 싸우면 저만 손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은 증명을 원합니다. 건강 괜찮아요 라고만 하시면 신뢰가 안 갑니다. 실제로 74세 박형석 님이 건강 괜찮아요 라고만 했다가 면접관이 어떻게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무거운 것도 거뜬해요. 사다리도 탈 수 있어요. 이렇게 과하게 체력 자랑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관장에게 가장 무서운 건 어르신의 낙상사고와 산재입니다. 사다리 탈 수 있다, 쌀가마니도 든다, 큰 소리 치시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고 칠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건강 핑계가 소극적 태도라 문제라면 과한 체력 자랑은 안전 불감증으로 비춰져 감정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합니다. 지난 1년간 감기 한 번 걸렸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혈압도 약으로 정상 범위 내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하시면서 안전을 강조하세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젊은 양반이 융통성이 없네. 이 말 하시면 즉시 탈락입니다. 면접관이나 담당 복지사는 대부분 20대, 30대 손주뻘입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한답시고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지 말이 너무 빠르네 하시면서 면접관을 가르치려 드시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관리하기 힘든 참여자로 낙인 찍힙니다. 면접관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세요. 나이 대접을 요구하기보다 업무 담당자로서 존중을 표현하세요. 자, 이제 반대로 합격하는 답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꼭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기소개를 2분 내에 해주세요. 이 질문 거의 100% 나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콜트로가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 먼저 말씀하시고 과거 경험 하나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 왜 이 일자리에 지원했는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오를 밝히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60보세 박순신입니다. 30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2분 안에 딱 끝내시면 됩니다. 시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꼭 타이머를 맞춰놓고 연습하세요. 너무 길거나 짧으면 감점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라고 하시면 탈락입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너무 일반적이라서 감점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의 강점은 인내심입니다. 30년을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말씀하세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일을 왜 하고 싶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심심해서, 가족이 하라고 해서. 이런 답변은 탈락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 교육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사회에 보훈하는 것이 노년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은 탈락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먼저 담당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험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면서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도성과 팀워크를 동시에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면접장에서 눈도장 찍는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현장직으로 일하셔서 말주변이 없으셨어요. 컴퓨터도 낯설고 면접 울렁증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아십니까? 손바닥만한 수첩을 준비하셨어요. 냉장고 문짝에 붙여놨던 핵심 키워드들을 옮겨 적으셨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설명할 때 수첩에 중요한 내용을 적으셨어요. 눈 맞추며 듣고 기록하고 다시 눈 맞추고. 면접관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성실하시다. 같은 점수 다른 사람 5명과 경쟁했는데 김철수 어르신이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수첩 하나가 합격을 결정지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은 면접장에 등산복 대신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가셨습니다. 건강은 자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냥 네 라고 안 하셨어요. 매일 아침 걷기 운동 기록을 적은 낡은 수첩을 보여주시면서 이만큼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주변이 없어도 됩니다.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보너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자리에 합격해도 남들보다 돈을 더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반장수당입니다. 각 참여 그룹마다 출근부를 관리하고 연락을 담당하는 반장이나 팀장을 뽑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기본 활동비 외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가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120만 원까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반장을 맡을 수 있냐고요? 면접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들이 귀찮아하는 출석 체크나 문자 연락, 제가 반장 맡아서 봉사해 보겠습니다. 행정 업무 보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단체 문자 발송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골치 아픈 일을 덜어줄 사람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 한마디가 연 120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큰 보너스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에 합격하시면 숨겨진 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공익활동형과 달리 사회서비스형은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거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10개월 근무하시고 계약 종료되시면 약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일당 6만 3천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7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 60세에서 64세 사이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65세가 되기 전 마지막 황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해서 돈 벌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익활동형 월 32만 원 받으신다고 기초연금 깎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에서 번 돈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76만 원을 버셔도 공제액 115만 원보다 적으니까 정부는 여러분의 근로소득을 0원으로 봅니다. 일자리 월급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일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지원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녀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아버님, 일하시는 건 좋은데 제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자녀분한테 이런 말 안 들으려면 이 기준을 꼭 아셔야 합니다. 공익활동형 월 32만 원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녀 피부양자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사회서비스형은요, 원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월 76만 원 곱하기 10개월이면 760만 원이죠. 2천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대부분 안전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합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7년에도 계속 일하시려면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1월 개근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1월 추위나 독감으로 첫 달에 결근하십니다. 담당자들은 1월 출근부를 보고 이분은 1년 내내 성실하겠구나를 판단합니다. 첫 달은 무조건 개근하세요. 합격 후 1월 첫 달에 결석 없이 개근하시면 다음해 재선발 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첫 달은 담당자가 참여자를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성실한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게 평생 직장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 인사 전략입니다. 활동 종료 시 11월이나 12월에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입니다. 수백 명을 관리하는 담당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불평 많은 사람 아니면 인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신 참여자는 내년 모집 때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VIP 대우를 받으시는 겁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 음료수 한 잔 건네시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선발해서 모호한 점수 차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방법을 따라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71세 박여선님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따 병원비로 번 돈 절반 날리셨다고 했죠? 올해 보육시설 도우미로 전략을 바꾸셔서 경쟁률 5대1을 뚫으셨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손주를 셋이나 키워봐서 아이들이 뭘 입에 넣으면 위험한지 바로 압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볼 때 제가 위험한 물건들 싹 치워놓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어필하신 겁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68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첫 번째 면접에서 탈락하셨어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관심 분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면접 전에 준비를 다시 하셨어요. 아버지를 7년간 간병하셨던 경험을 정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노인 돌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7년간 봤던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마음을 담아 섬기고 싶습니다. 결과요? 합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열정이 합격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분들 다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이가 뭐냐?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115만 개가 공급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4명이 면접에서 탈락합니다. 면접관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 안 칠 사람을 찾습니다. 심심해서 나왔어요. 돈은 얼마 주나요? 왕년에 저는 부장이었는데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못 써요 라고 하시면 바로 탈락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경험과 숫자로 건강과 성실함을 증명하세요. 일자리 선택은 월급표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보고 하세요. 하루 3시간 이상 서서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 상대하는 게 괜찮은지, 이 2가지 질문으로 본인한테 맞는 유형을 고르시면 됩니다. 면접 가기 전에 지원하는 기관 홈페이지 딱 5분만 읽어보세요. 기관 이름이랑 사업명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준비된 지원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서류는 미리 챙기시고 통장 사본, 본인 명인지 꼭 확인하세요. 스팸 차단 설정 해제해서 합격 전화 놓치지 마세요. 합격하시면 1월에 개근하시고 연말에 담당자분께 감사 인사 드리세요. 그게 내년 재선발의 보증수표입니다. 반장수당으로 연 120만 원 더 챙기시고 60세에서 64세 사이시면 사회 서비스형 뜬나고 실업급여까지 챙기세요. 여러분,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1년치 용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여러분의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전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건 괜찮을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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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